다이렉트 액세스뿐만이 아니라 윈도우 서버 2012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연결되는 시나리오들을 제공드리고 있는데 VPN 쪽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VPN을 지원을 합니다. 어떤 시나리오냐면은 사용자가 외부에서 그 회사 내부망으로 연결할 때나 아니면 지사망이라든가 공용 클라우드 쪽으로 연결이 될 때 그 보통은 그 각각의 원격 액세스를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부 인프라들도 전용 사이트에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을 텐데요. 근데 그 저희 통합 액세스, 그러니까 다이렉트 액세스와 VPN이 통합된 이 그 통합 액세스 서버를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그냥 하나의 인프라를 가지고 통합된 형태로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 내부 온프레미스, 오프프레미스 그리고 모든 환경들이 연결돼서 접근하실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현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이렉트 액세스와 그 VPN이 통합된 통합 액세스 환경을 가지고 그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이든 모바일 밴드든 이걸 통해서 회사 내부망을 연결을 해서 생산성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고 관리자로서는 관리의 편의성, 그러면서도 사이트 투 사이트, 그러니까 클라우드와 연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미래에 대한 그 준비를 하실 수도 있는 게 윈도우 서버 2012에서 제공드리는 통합 액세스 환경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사용자들한테 실질적으로 PC라든가 이런 걸 제공을 하실 때 다이렉트 액세스를 미리 프로비저닝을 해서 이것들을 PC에다가 넣어서 그 적용된 패키지를 전달하실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윈도우즈 투고라는 기능을 이용하신다 그러면 프로비저닝된 패키지를 이런 USB 장치에다가 넣어서 이 USB 자체를 그냥 배포하는 형태로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윈도우즈 투고란 그럼 뭘까요? 제가 윈도우즈 투고에 대한 설명을 또 간단하게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즈 투고는 간단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윈도우즈를 USB에다 설치한다 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PC에서는 내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사용을 했었을 텐데 뿐만이 아니라 그 USB에다가 설치하실 경우에는 회사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USB로 부팅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 USB만 가지고 집에 가셔서 연결을 하신다 그러면은 동일한 사용자 환경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렉트 액세스 같은 것과 같이 연동이 된다라 그러면은 내부에 있는 폴더 리디렉션 기능이라든가 다른 가상화 기능들과 함께 언제 어디서든지 동일한 사용자 경험이라든가 그 업무 환경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실질적으로 PC는 저희 윈도우즈 7이나 윈도우즈 8 로고를 받은 제품이셔야 되고요. 그 USB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윈도우즈 투고에 대한 조금 요구사항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맞추는 USB 같은 경우에는 쓰실 수가 있는데 그 구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 서버 기능은 아니고 윈도우즈 클라이언트 중에 윈도우즈 8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기능입니다. 윈도우즈 8에서 그 보시면은 윈도우즈 투고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USB를 여기에다 꽂아 넣고요. 꽂아 넣고 나면은 제가 이렇게 보이죠? 보이고 나면은 여기에서 제가 지금 DVD를 하나를 연결을 해놨는데 이미지가 어디 있는지 하드디스크를 찾아서 바로 어디에서 소스를 가져다가 인스톨할지를 찾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을 누르고 나면은 이 USB에 대해서 비트라커, 그러니까 USB에 대한 물리적인 암호화를 걸어서 보호할지에 대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뭐 필요에 따라 스킵하실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신다라 그러면은 그 아까 선택된 윈도우즈 이미지를 가지고 이 USB에다가 프로비저닝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그 윈도우즈 8 같은 경우에는 그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여기에서 yes라고 선택을 한다라 그러면은 다음번에 USB를 꽂고 부팅을 하셨을 때 이 USB로 부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APC는 USB로 부팅하는 게 이네이블 되어 있지 않은데, 근데 저희 로고를 획득한 윈도우즈 PC라 그랬는데요. 그 윈도우즈 8 로고 요구 사항 중에는 UEFI라는 표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바이오스라고 하는 도스 창으로 알고 계셨던 그 모드가 아니라 조금 그래피컬하게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펌웨어로서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 경우에는 펌웨어 콘솔을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윈도우에서 그 펌웨어에 대해서 부팅할 수 있는 순서를 설정해 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윈도우즈 7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우에는 윈도우즈 7에서 부팅 메뉴를 가지고 USB로 부팅하신다 그러면은 그 이 USB로 부팅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스 플랫폼이라든가 그 UEFI 플랫폼 모두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 윈도우즈 로고를 받은, 그러니까 윈도우즈 7이나 윈도우즈 8 로고를 받은 PC 또는 뭐 노트북 모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윈도우즈 투고를 가지고 사용자들이 회사 내부뿐만이 아니라 회사 외부로 가서 업무를 보고 처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었을 때 이것들을 보안을 보장을 하면서도 휴대성이 되게 간편하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USB만 가져가면 USB가 꽂히고 이게 하드디스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USB를 여기에 꽂았으면은 하드디스크는 내가 건드리지 않고 여기 컴퓨터에 있는 CPU와 메모리랑 다른 리소스들만 제가 여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일로 부팅을 했을 때는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는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립시키기 때문에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소비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집에 가서 컴퓨터를 업무를 본다라 그러면은 개인 컴퓨터인데 어느 순간에 바탕화면에 문서가 막 있고 아니면은 회사용 어플리케이션이 막 깔리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 이 경우에는 내가 회사에서 사용하던 환경 그대로 내 컴퓨터를 가지고 내 컴퓨터에 있는 또 고성능 그래픽 카드라든가 CPU를 가지고도 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투고를 가지고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 액세스 환경과 함께 언제 어디서든지 회사 내부에 접속하면서도 리소스를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관리도 받으실 수 있는 뭐 관리받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관리자 입장에서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제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고민은 사내 PC나 이런 시스템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기존에는 가상화라는 기능을 통해서 뭐 데스크탑 가상화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의 가상화 기능을 통해서 이 고민들을 해결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에서는 사용자 상태 가상화, 응용 프로그램 가상화, 운영체제 가상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체제 가상화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버추얼 데스크탑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고요.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운영체제에 실질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에서 추상화된 형태로 설치되지 않고 돌아가는 환경을 말씀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자 상태 같은 경우에는 유저 프로파일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탕화면이라든가 내 문서라든가 이런 내 문서 파일이라든가 폴더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내가 설정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각각 고립시켜서 이 가상화를 통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서 이런 겁니다. 사용자 상태 같은 경우에는 가끔 저희 내부의 높으신 분들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야 능선아 저기 즐겨찾기 어디서 다운로드 받냐? 어디서 백업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사용자 상태 가상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설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데 이런 것들을 매번 PC를 옮겨 다니거나 PC가 바뀔 때마다 설정을 해줄 필요가 없이 하나의 중앙화된 리퍼지토리에다가 모아두고 처리를 한다라 그러면은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하더라도 동일하게 내 환경을 보장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들 요 기능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 데모를 함께 보여드릴 건데 폴더 리디렉션과 사용자 상태 가상화 UEV라는 저희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응용 프로그램이 두 개가 충돌나거나 아니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회수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로 많이 요구를 받고는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저희 솔루션에서 제한 받으실 수 있는 거는 FV라고 알고 계시는 응용 프로그램 가상화 솔루션 그리고 원격 데스크탑에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리모트 앱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을 것 같고요.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VDI라든가 윈도우 8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서 하이퍼V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MEDB라는 형태로 가상화된 데스크탑을 저희가 프로비저닝하고 이제 딜리버리해서 로컬에서 실질적으로 설치되지 않더라도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각각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깜빡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 관리 솔루션인 시스템 센터를 이용을 해서 통합 관리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더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용자 상태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화된 저장소를 하나 두고 여러 장치들이 해당 저장소에 접근해서 내 뭐 설정 파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데스크탑 파일 같은 것들을 설정값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폴더 리디렉션과 사용자 상태 가상화 그리고 오프라인 파일 기능들을
포함해서 저희는 사용자 상태 가상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회사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되면은 다이렉트 액세스라든가 VPN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만일 그 인터넷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파일 형태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사용자 상태 가상화의 기능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응용 프로그램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응용 프로그램을 패키징을 해서 그 실질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는 최소 환경을 버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오피스가 신제품이 또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오피스 2010과 저희가 조만간 출시할 예정인 2013 버전이 만일 충돌이 나거나 회사 내부 어플리케이션과 문제가 있다. 하지만 특정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같이 써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그 PC를 두 개 주는 것보다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상화시켜서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는 것이 그 가장 조금은 편리한 방법이었었는데요. 그 FE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서 이 패키지 파일을 로컬로 보내고 이 로컬에 있는 CPU 메모리 디스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FE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윈도우즈 서버 2012에 있는 기본 기능은 아니고요. 저희 그 데스크탑 옵티마이제이션 팩이라는 솔루션 안에 하나의 프로덕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을 이용을 하신다라 그러면은 그 저희 내부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패키징을 해서 서로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지 서로가 충돌 없이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언제 배포하고 언제 회수하고 어떤 사용자가 쓸 수 있고 어떤 사용자가 쓸 수 없고를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기 프로젝트 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CAD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 패키지 형태로 제안을 하는데 이 패키지가 전달이 될 때 언제 어디까지 그리고 어느 사용자가 쓸 수 있는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이 되면 이 패키지가 실행이 안 될 수 있도록 또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융통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원격 데스크탑을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FE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패키지를 받아다가 설치는 하지 않지만 에이전트가 이 앱들이 돌아갈 수 있는 가상화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앱마다요. 그래서 서로가 다른 레지스트리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고립화되어 있고 같이 쓸 수 있는데 이 지금 리모트 앱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서버에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고요. 이 돌아가고 있는 서버에 그 화면만 띄어다가 저에게 보내주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내부의 니즈라든가 관리 포인트 요소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솔루션에 따라 선택하실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응용 프로그램을 어떻게 어떤 사용자들에게 배포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연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회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모든 사용자의 로컬에 설치하고 그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원격 앱, 리모트 앱 형태로 사용을 하고 바로 해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 데이터에 대한 보호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DA로 알고 계신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는 서버 가상화에다가 서버 가상화 기능을 이용해서 거기에다 데스크탑들을 설치를 해놓고 개인화된 버추얼 머신이라든가 풀 방식, 그러니까 여러 개의 버추얼 머신 중에 내 거를 찾아간다라든가 아니면은 하나의 공용 버추얼 머신을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회사의 로컬 환경이 아예 이 회사 환경과 격리되는 경우를 원하는 회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많이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스크탑이라든가 이런 걸 중앙화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 노트북이라든가 PC 같은 경우에는 개인 PC 또는 콘솔 형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통 많이 쓰죠. 그러니까 망분리 솔루션으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이건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린다라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스크탑 세션을 나눠서 쓰는 방식. 그러니까 하나의 가상 머신이 있고 이 가상 머신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들이 붙어서 쓰는 방식이 있고, 풀 방식은 가상 머신을 10개를 놓는데 10개면 10개 그 회사에서 가용한 만큼 놓는데 그 먼저 들어오는 형태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대 가상 머신 중에 내가 먼저 들어왔다 그러면은 1번을 썼지만은 다음번에 왔을 때도 내가 1번 가상 머신을 쓰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상화된 환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처음 말씀드린 데스크탑 세션 가상화랑 이 부분이랑 풀 방식은
하나의 가상 머신을 같이 쓰는 데스크탑 세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업을 막 했어요. 문서 작업을 하고 C 드라이브 루트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근데 하나의 가상 머신을 쓰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가 붙었을 때 그 폴더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션 레벨에서만 고립이 되고 데스크탑 레벨에서는 같이 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만든 폴더를 또는 파일을 다른 사용자가 이거 바이러스 아니야? 아니면 뭐 잘 모르는 파일인데 우선 지워버린다 그러면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션 레벨뿐만이 아니라 데스크탑 레벨까지도 고립을 시켜주는 게 이 오른쪽과 가운데 방식인데요. 풀 방식은 그 뭐 일종의 호텔이나 이런 것처럼 방을 빌려달라는 대로 먼저 빌려주고, 그리고 이 사용자가 그 사용이 끝난다 그러면, 그러니까 로그아웃 한 경우에는 다시 청소해서 그 원래대로 돌리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 그러면은, 개인화된 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용 공간, 그 제 계정으로 로그인했을 때 제가 전용 가상 머신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이 환경은 내가 언제 접속을 하더라도 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라든가 회사 니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 윈도우 서버 2012, 뭐 물론 이제 이전 플랫폼부터 제공을 드리긴 했는데요. 윈도우 서버 2012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VDA에 대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이해가 쉬우실 수 있도록 각 시나리오별로 데모를 통해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용자 상태 가상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유분응이라는 그 계정을 가지고 하나의 PC에 로그인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PC에도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지금 바탕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이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파일을 한번 지워볼까요? 파일을 지웠을 때, 지우고 나면은 뭔가 없어졌죠. 그리고 이쪽도 없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같은 이 폴더 리디렉션 기능을, 그러니까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제공하는 폴더 리디렉션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책 중에 그 사용자 구성 정책 밑에 가시면은 폴더 리디렉션이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폴더를 하나 설정을 해놓으시고, 그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설정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 하겠다 그러면은 특정 공유 폴더를 찾아서 설정해 놓을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중앙화된 형태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파일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서 이 만일 내부에 접근할 수가 없더라도 파일이라든가 바탕화면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상태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그 설정을 했는데, 지금 이쪽에 지금 꺼져 있고 제가 바탕화면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산기 어플을 좀 실행을 해서, 혹시 이 기능 아시나요? 계산기의 날짜 차이 이런 걸 이 두 개 차이가 있으면은 며칠 차이 나는지 이런 것도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제가 표준으로 쓰는 뭐 프로그래머용 계산기라든가 이런 게 있다라 그러면은 요것들을 사용을 하고 제가 이 컴퓨터를 닫았다라고 했을 때 다른 컴퓨터로 가서 제가 로그인을 한다라 그러면은 로그인을 했을 때 바탕화면에서 보여지는 게 아까 제가 저쪽 컴퓨터에서 설정했었던 소녀시대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 설정이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 뭐 실질적으로는 그 설정을 관리 템플릿에서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여기 없다고 해서 그 사용하실 수 없는 거는 아니고, 내가
그 아까 UEV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가 그 설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니터링한 그 템플릿을 이 관리 템플릿 형태로 추가를 하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인 앱들을 관리를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자가 동일한 사용 경험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설정이라든가 이런 걸 따로 가져가지 않으시더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요게 사용자 상태 가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리모트 데스크탑 시나리오인데, 지금 제가 그 회사 내부에 있는 하나의 리소스에 로그인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앱들이 뭐가 올라와 있고 데스크탑 아이콘 같은 게 있는데요. 워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게 지금 리모트 앱이라는 기능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어딘가 서버에서 실행이 되고 있고요. 이 서버에서 실행되고 있는 화면만 이렇게 뜯어다가 저한테 리모트 세션 형태로 저한테 넘겨주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한테는 실질적으로 내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쪽에 있는 이 내용들을 쓰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내용들은 그 뭐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보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그 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세션이 끊김과 함께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로컬에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사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이 공용 풀 방식으로 되어 있는 가상 머신을 접근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화면이 좀 깨져 나오는데 한번 여기에서 되는 볼까요? 이 설정이 그대로 먹은 것 같은데, 그 제 개인화된 것은 아니지만은 요 그 풀 방식의 데스크탑에 접근을 해서 제 사용자 접근을 원래 받아서 제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날아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아까 사용자 상태 가상화를 설정해 놓은 사용자 계정이기 때문에 이 파일들이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운다라 그러면은 다음번에 제가 다른 데스크탑에 로그인하거나 이랬을 때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개인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퍼스널이라는 아이콘이 하나가 아까 사용자와는 다르게 하나가 더 있는데, 연결을 해서 보신다 그러면은 이쪽은 정말 제 전용 V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만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작업을 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깔더라도 다른 사용자가 이쪽으로 접근하지 않고 저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그 완벽하게 고립될 수 있는 시나리오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망분리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그 가상화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나리오고 데모인데요.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